역함수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함수 f, x에서 y로의 대응 f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그것의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대응입니다. 그때 아래에 있는 거 두 가지가 성립하는데요. 자, 첫 번째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되는 것은 f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역수의 역수 같은 것처럼, 그치?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 당연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역함수 구하고 다시 역함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것은, 자, F 인버스 합성 F. 자, F랑 F 인버스를 합성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이 녀석이 X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F 함수는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함수고 F 인버스는 Y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기 아래 설명해 줄게요. 자, F 인버스 FX 이렇게 되는데 뒤에 거 먼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F 인버스 Y가 됩니다. 그때 F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대응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X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F 인버스 동그라미 F를 하면 그 녀석은 I가 된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이때 이 I다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항등함수를 이제 워낙 특이한 녀석이기 때문에 항등함수를 표현할 때 대문자 I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X가 들어갔을 때 X가 나왔다는 뜻에 I 뒤에 조그맣게 X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적으셔야 되거든. 자, 하나 더 적는 건 이제 F 합성 F 인버스 Y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은 이제 Y가 F 인버스 속에 들어갔다가 그 결과가 F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 인버스 Y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F 인버스는 Y가 들어갔을 때 X가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FX가 되고, FX는 X가 들어가면 Y가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Y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F 합성 F 인버스 Y는 결과가 Y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들어간 게 그대로 빠져나왔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도 X가 들어갔을 때 X가 그대로 빠져나왔고 뒤에도 Y가 들어갔을 때 Y가 그대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F 합성 F 인버스도 항등함수구나. 앞에서 F 인버스 합성 F가 항등함수였던 것처럼 F 합성 F 인버스도 항등함수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 녀석은 F 합성 F 인버스는 I 항등함수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Y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I 밑에 조그맣게 Y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2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있잖아.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있지만 뭐라고 알면 되냐면은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솔직히 알겠죠?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이 부분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내는데요. F 인버스 합성 F는 X에서의 항등함수이고 F 합성 F 인버스는 Y에서의 항등함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X에서의 항등함수 IX와 Y에서의 항등함수 IY는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F 인버스 합성 F랑 F 합성 F 인버스는 다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때 어차피 합성의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항등함수가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합성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면은 F 함수가 X에서 Y로의 대응이고 G 함수가 Y에서 X로의 대응일 때 그때 우리는 G 합성 F를 하면 그러면 그 녀석은 I X가 되고, 그 다음에 F 합성 G를 하면 그러면 이 녀석은 I Y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G라고 하는 것을 F 인버스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뭐를 이제 많이 시험 문제에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은 F의 역함수를 G라 하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F의 역함수를 G라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G랑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우리가 채워 넣을 건데요. 3번에 두 함수 f 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 g 함수는 y에서 z로의 대응인데 이거 두 개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그 역함수가 f 인버스랑 g 인버스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 잘 봐. g 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하면 그 녀석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라는 거야.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저 인버스가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이렇게 분배가 된다라고, 그래서 g도 인버스가 되고 f도 인버스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여기 이 두 녀석의 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읍시다. 자, g 합성 f 합성 h의 인버스가 있으면 이 녀석은 h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된다라고.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로 좌우 순서를 바꿔 적을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집합이 있는데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대응을 f, y집합에서 z집합으로의 대응을 g 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에서 일로 바로 보내고 싶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먼저 하는 게 뒤에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g 합성 f 함수입니다. 그치? 자, 근데 이것들의 역함수를 살펴보면은 z에서 y로 대응시키는 것을 g 인버스,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것을 f 인버스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z에서 x로 바로 오는 것은 g 합성 f의 반대 방향, 이 초록색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g 합성 f의 인버스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녀석과, 자, 여기서 이제 g 인버스 먼저 거치고 f 인버스 나중에 거치기 때문에 g 인버스를 뒤에다가 놓고 f 인버스를 앞에다 놓은 합성과 서로 같은 녀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g 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순서가 바뀌어서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오른쪽에 예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 f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g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 기본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너희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서. 자, 일단 이 괄호 f 합성 g에 지금 인버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역함수를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 역함수를 풀어줄 때 합성함수의 역함수에서는 순서가 바뀐다라고 했지.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g 합성,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g의 1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가 이렇게, 요거가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근데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 앞에 거 두 개를 봤더니 g랑 g 역함수를 합성하래.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우고 온 게 뭐야? 어떤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만 먼저 해보면 요건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앞에서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항등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어떤 함수가 된다는 거잖아. 사실 합성해서 항등함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마치 곱하기 1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i는 생기는 순간 그냥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만 남냐면은 f 인버스 합성 g의 1만 남아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등함수는 어차피 합성해도 자기 자신을 그냥 다른 상대편 함수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i는 그냥 생긴 순간 이렇게 여러 번 합성할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얘를 풀어주도록 할 건데 얘는 이제 f 인버스 속에 g1 넣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g1은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해가지고 g1 구해보면 3이거든. 그러니까 f 인버스 3을 구해주면 돼.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면 되게 멋없는 거라 그랬다. 역함수 직접 구하는 거 진짜 멋없는 거야.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f 인버스 3을 지금부터 별이라고 하면,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에다가 별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돼. 그럼 그 별을 찾는 거야. 역함수와 원함수는 정역과 치역이 바뀌기 때문에 f 인버스에 3 집어넣은 걸 알고 싶어. 그럼 그걸 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f에다 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한번 별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별 빼기 2가 3이다로부터 별은 5다가 나오니까 얘가 5라고 이렇게 정답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지? 자, 넘어갑니다. 역함수의 그래프.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역함수 구하기를 했었는데, 역함수 실제로 구하기를 했었지. 이 역함수 구하기 할 때 뭐 2단계인가 3단계에 들어있던 게 뭐 있었냐면은 x와 y의 자리 바꾸기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속에 x랑 y 자리 바꾸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수학상에서 있잖아. 수학상 그 도형의 이동 부분에서요. x랑 y의 자리 바꾸기를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y는 x 직선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수학상 할 때 했던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수학상이랑 같이 나가고 있는 것도 여기 이 부분 다시 복습할 때 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자,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셔요. 일단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는 건 식에서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는 건 그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다라고 하는 걸 뜻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점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자, 여기에 y는 x 직선이 있는데 자, 여기에 4,1이 있대. 근데 이 4,1이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1로 올 거거든. 1로. 여기가 몇 컴마 몇이 되냐면 1,4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x랑 y의 자리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합니다.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 배울 거잖아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쭉 가면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그래프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fx 그래프면 이것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요 녀석이 바로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켜야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다. 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칭 이동 시킬 줄은 알죠? y는 x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폈을 때 데칼코마니 찍히는 거 보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얘기해 줄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지금처럼 이제 fx랑 y는 x가 y는 x 자, fx랑 y는 x가 안 만나는 건 시험 문제 안 납니다. 시험 문제는 fx랑 y는 x가 만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요. 그래서 자, 얘가 y는 x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fx를 그려보면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이제 이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러니까 접었다 피면 어떤 녀석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고 f 인버스 x. 자, 뭐를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냐면 fx랑 f 인버스 x가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난다? y는 x 직선 위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알겠죠? 시험 문제는 이제 요게 나와요. 안 나오면 내 손모가지 자르세요. 이거 100% 나옵니다. fx랑 f 인버스 x가 y는 x 직선 위에서 만난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시면 여기다 이제 채워볼게요.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여기 밑에다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정리해 줄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뭐로 바꿔서 문제를 푸냐? y는 fx와 y는 x 직선의 교점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했던 말이 있었죠. 뭔 얘기를 했냐면은 f 인버스 x, 그러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진짜 멋없는 짓이에요. 그건 진짜 하면 수치스러워야 돼. 아, 역함수를 직접 구해. x랑 y를 바꿔가지고 식을 정리해. 내가 역함수를 직접 구했어. 선생님 저 이거 풀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 저 이렇게밖에 못 풀었어요.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되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역함수를 직접 그리는 것 또한 웬만해서는 그렇게 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역함수를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말고 fx와 y는 x의 교점 위에서 어차피 교점은 어차피 여기랑 여기서밖에 안 생긴다 이거야. 알겠지? 라고 가르치면 사실 맞는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오죠. 여기 밑에 빈칸 하나도 없이 막 설명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대전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에는요, 이거 그려주고 이거 가르쳐주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냥 이 안에서 문제를 냈어요. 진짜 웬만큼 매너 없지 않으면 그냥 이 안에서 냈거든. 근데 사실 선생님들은 알아.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 Y는 X 직선과의 교점, 여기랑 여기 말고 딴 데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 선생님들은 안단 말이야. 선생님들은 아는데 굳이 그거를 학생들에게 시키지는 않아. 왜냐면 식이 엄청 더러워진 걸 풀어야 되거든. 엄청 더러운 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굳이 학생들에게 그걸 시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전에 있을 때 잘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언급은 했어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언급은 해줘. 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언급 정도만 해주면 됐었어. 그리고 세종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언급만 했어요. 언급만 했었는데, 자, 2019년, 2020년 아름고, 그 다음에 2020년 양지고에서 밑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미친 거지. 이건 미친 거야. 그래서 식이 굉장히 좀 더러워지거든요. 식이 엄청 더러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봐봐라. 여기에 내가 이걸 그대로 그려줄게.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f 인버스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x 직선에서도 생기지만 y축에서도 생기고 x축에도 생기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y는 x 직선 밖에서도 생겨요. 밖에서도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생기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y는 fx가 여기 지금 적혀 있을 거예요. y는 fx가 a, b와 b, a를 동시에 지난다면 이게 조건이야. y는 fx가 a, b라는 점과 b, a라는 점을 동시에 지난다면 그러면 교점이 직선 y는 x 밖에서도 존재한다 라고 적혀있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실제로 우리는 판단. 그럼 판단은 어떻게 해? 이게 진짜 미친 거야. 이게 왜 미쳤냐면은 이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번 들이대서 판단하기에는 풀이가 너무 길어. 풀이가 왜 너무 긴 줄 알아? F에다가 A를 대입해서 B가 나오는 게 참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F에다가 B를 대입해서 A가 나오는 것이 참인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 그러면 저 A랑 B는 숫자일까? 아니야. 그냥 문자를 넣어서. 그래서 이게 참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 얼마나 토 나오니? 그치? 그래서 이거를 모든 문제마다 F랑 F 인버스의 교점과 관련된 모든 문제마다 일일이 A, B와 B, A를 대입해가지고 그것이 같은 것을 확인하라고는 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기간, 지금은 이제 이거 안 다룰 거야. 지금은 그냥 소개만 해주고 넘어갈 건데 시험기간이 되면 내가 y는 x 직선 밖에서 만나는 거 문제를 막 많이 뽑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하는 거 버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몇몇, 내가 어디 학교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몇몇 미친 학교에서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확인하는 과정을 시험기간에는 많이 해볼 거지만 시험기간이 아닐 때에는 굳이 이거를 일일이 넣어서 확인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우리가 알겠지? 풀이가 너무 길거든. 거의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등장하면은 그 시험지 내에서 탑3 안에 드는 난이도가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나마 이제 내가 어느 학교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A고등학교는 좀 매너 있었어요. 좀 매너가 뭐냐면 fx 그래프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웬만해선 이렇게 2개, 그지? 웬만해선 1개 그렇거든. 이제 이 그림에선 2개. 만약에 여기 fx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f 인버스는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1개, 그지? 3개짜리는 안 나와. 3개짜리 니네 시험 저기서 안 나와 절대.
3개짜리는 왜냐면 3차 함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1개 아니면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A고등학교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놓고서는 1번에 1개, 2번에 2개, 3번에 3개, 4번에 4개, 5번에 5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어차피 1개 아니면 2개인데 이거를 굳이 3, 4, 5번 보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면서 시험 문제 냈을까라고 의심을 했었을 거야. 그 문제 보면. 그 의심이 딱 드는 순간 이걸 딱 확인을 하겠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았죠.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교점을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자, 근데 이제 뭐 어디 학교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Y로 시작하는 학교는 교점을 직접 구했었어야 됐어요. 그건 이제 되게 어려운 케이스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겠지만은,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Y는 X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냐. 특히 이런 케이스 유형의 문제는 보통 무리함수 단원, 여기가 뒤에서 무리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배울 거거든요. 무리함수 단원에서 배울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꼴의 무리함수와 연관되어서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Y는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알겠죠.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꼴의 무리함수를 받으면, 그럼 이 녀석이 Y는 X 직선 밖에서도 만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이제 예제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f 인버스 x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지?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문제를 바꿔서 문제를 풀 것이다. f랑 f 인버스의 교점 문제지만 f랑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f랑 y는 x의 교점으로 구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f랑 y는 x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 얘네도 연립하면 되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는 x.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의 x 마이너스 3은 0이기 때문에 x는 0이거나 또는 x는 3인데 문제에서 x는 1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0은 제끼고 x는 3. 그러면 이제 x는 3을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y는 x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으니까 y도 그냥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3,3이다 라고 해주고 그때 a랑 b를 더해라 그러면 정답은 6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